많은 분들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든지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만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증상들도 매우 중요한 신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르고 조용히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이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평소보다 유독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혹은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뇌가 보내는 최초의 구조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뇌경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시지요.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명을 건지더라도 반신, 마비,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리의 감각 둔화나 힘 빠짐을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기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유독 뻣뻣하고 힘이 없어 뒤뚱거리며 걸었던 기억. 혹은 평소처럼 걷던 길에서 발끝이 턱에 걸려 휘청했던 경험. 이럴 때 대부분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근력이 약해졌나, 이젠 나이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도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좀 걸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학적으로도 다리는 뇌혈류 이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 말초혈관은 길이가 길고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을 보내야 하므로 혈액 흐름이 조금만 줄어도 곧바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뇌경색 발생 전 다리의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과 같은 초기 경고 신호일 경우 발병 몇 시간 전부터도 다리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서울 강북에 거주하시는 69세 김정수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주 힘이 빠지고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셨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에 장을 보러 딸과 함께 나가셨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와 검사를 받으셨는데 왼쪽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박 어르신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하셨지만 가족들은 운동 부족이야, 조금 더 걸어보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 우측에 심각한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 마비가 남아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 남짓. 이 시간을 넘기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일과성 허혈발자처럼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몇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시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병원을 가장 서둘러 방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경고등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순간을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는 보통 양쪽 다리에서 서서히 나타나며 걷거나 움직일수록 점차 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닌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걷는데 갑자기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는 느낌이었다거나 장바구니를 들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을 정밀 검사해 보면 뇌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디게 느껴지거나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맨발로 걷고 있음에도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바닥에 감촉이 둔하게 느껴졌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감각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것 같아. 양말을 신은 것도 아닌데 감각이 무딘 느낌이야. 이와 같은 저림 증상은 흔히 말초, 신경 문제나 허리 디스크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혈관 문제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양상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초 신경으로 인한 저림은 대체로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까지 양말을 신은 듯한 범위로 퍼져 올라가며 허리를 굽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어느 정도 호전되곤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저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자세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감각 피질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실제 감각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도 덜 뜨겁게 느껴진다든지,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어도 마치 평평한 바닥처럼 느껴지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각의 문제는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해석하는 뇌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보행 시 다리를 질질 끄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족하수사죄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경우 발목의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걷는 동안 발이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먼저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 혹은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이러한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내께서 남편의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닳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지만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미묘한 변화, 신발의 마모 상태, 발소리와 같은 작은 단서들이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다니시던 길에서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거나 휘청거리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문턱을 못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고유 감각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발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도 발끝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저하되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의 높이를 잘못 짚어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넘어짐이 곧 엉덩이뼈 골절이나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원치 않는 다리 떨림과 반복적인 이상 움직임입니다. 평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리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떨림은 보통 짧게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혈관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스스로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뇌는 몸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와 같은 신호를 보내며 몸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러한 신호 전달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나 관절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확인하면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보행 시 균형 잡기 어려움과 몸의 휘청거림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걷는 동안 중심을 잘 못 잡거나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발이 꼬이거나 발을 떼는 동작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이는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걷는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동안 혈압이 낮아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이른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시곤 합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몸이 비틀비틀해요.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발이 자꾸 헛디뎌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이나 내이기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뇌 혈류 이상으로 인한 휘청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걷기만 하면 몸이 기우뚱하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뇌 이상 여부를 의심하시고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신호는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뒤 곧 회복되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며 흔히 TIA라고 부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뇌의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곧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이제 괜찮아졌다 하며 안심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 가운데 약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지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회복되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병원으로 모셔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의 전조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직접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경색은 분명 두려운 질환이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을 관리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신경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신다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해외에서 진료할 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완전히 다른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이상적으로 120에 8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를 흔히 고혈압 1기 단계라고 부르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경우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관리 목표를 정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을 13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을 180 미만으로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점차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의 위험이 적어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혈당 조절을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뇌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당과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 수치는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기름지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오메가 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기를 권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또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것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생활 습관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금연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은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도 꼭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해보실 수 있는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1. 먼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십시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 보십시오.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신 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며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단어들이 다소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보 장치입니다. 화재 경보음을 무시하면 큰 불을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